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아마존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아마존 셀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아마존 코리아가 사라지면 아마존 한국 셀러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한번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런데, 그 전에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뭐 페이오니아나 뭐 다른 이커머스 관련 컨퍼런스 같은데 가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저는 아마존 셀러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이베이 셀러입니다 하면서 소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 주로 판매하시는지 아니면 이베이에서 주로 판매하시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 짓는 것도 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른 데서는 안 팔겠다, 약간 한계를 짓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왜 이제 저는 아마존에서 주로 판매를 하니까 왜 아마존을 골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마존의 절대적인 점유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마케터라고 하는 곳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2018년도 상반기 내용이라서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연중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 가면 아마존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보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톱 10 그 이커머스 회사들의 판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구분 지은 건데, 아마존이 뭐 압도적으로 1위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저도 들어간 건데, 2위인 이베이, 심지어 선발 주자인 이베이와 비교를 해도 거의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아마존 셀러가 된 이유인데요. 사실 이 아마존에도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테크크런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아마존이 매출로 보면은 1위인 것은 맞으나 전체 미국 전체의 판매,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유통을 100이라고 치면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라는 게 사실 아마존의 비밀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파이가 이렇게 100이 있으면 그 중에 이 5 가지고, 여기 있는 이 5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5를 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 있는 이 5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5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유통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존이 차지하는 거는, 이게 미국이라 치면 한 요 정도? 5%지만 실제로 전 세계가 만약에 똑같은 게 전 세계다라고 하면 그 중에 아마존이 차지하는 거는 한 요 정도? 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맨날 열심히 싸우면서 막 이렇게 키워드가 어쩌고, 뭐 상위 노출 어쩌고, 뭐 론칭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세상이 저 밖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모티베이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PL로 아마존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랬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PL 셀러 분들은 그냥 단순한 아마존 셀러로 보긴 되게 힘들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프라이빗 레이블은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OEM이든 ODM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로고를 붙여서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셀러보다는 브랜드 오너로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왜 제가 계속 따지냐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 그게 꼭 뭐 지마켓에 있어야 산다든지, 꼭 옥션에 있어야 산다든지,
아니면 꼭 쿠팡에 있어야 산다든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상품을 비교를 해보고 그게 가성비 때문에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고 하면 뭐 내 피부에 맞아서 구매한다라고 하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판매되는 채널이 어딘지는 구분짓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셀러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갖고 와서 그걸 마진을 남겨서 판매하는 사람이고, 브랜드 오너는 그런 사람들이 채널에 상관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게 뭐 아마존인지 아니면 지마켓인지 쿠팡인지 이런 채널에 상관없이 자기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 오너들은 좀 더 큰 영역에서, 아까 얘기한 이 아마존 여기가 아니라 전 세계 유통 여기에서 놀 수 있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아마존에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정 짓는다라고 아까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PL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에만 계속 목매고 있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아마존에서 먹히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리서치를 해서 볼륨이랑 경쟁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거나 뭐 PPC를 가지고 돌려보고 최적화를 한다든지, 뭐 상위 노출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한다든지, 할인을 한다든지, 뭐 론칭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상위 노출을 해가지고 아마존 자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우리가 그냥 그 흐름을 타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그래서 뭐 수십억대 부자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술들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산 상품인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PL 상품들도 싼 맛에 샀던 것이 이제는 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뭐 아네스 컴퍼니라든지 아닛이라든지 퀘스트 뉴트리션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아마존에서 그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왔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성공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들어가서도 성공한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이 브랜딩이 잘 돼서 그게 아마존에 들어가던 이베이에 들어가던 뭐 월마트에 들어가던 그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 때문에 잘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3개 브랜드는 그 1위에서 3개 매장 10위까지 매장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네스 컴퍼니는 처음에는 코스트코랑 어디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타겟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잘 됐어요. 브랜드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추후 문제지만,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채널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상품들은 아마존이 없는 이 95%, 아까 여기 말씀드린 여기 요 95%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 과연 사라질 것인가? 물론 이제 저는 아마존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PL을 하거나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존이 없어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내년에 망하진 않겠죠. 근데 토이자러스라고 하는 그때 파산, 작년 2017년 8월인가 9월인가에 파산한 그 되게 큰 유통업체, 그때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는 자산 규모로 유통업체 3위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업체이고요. 매출도 거의 한 뭐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파산했거든요. 물론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파산까지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때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면 뭐 제구일치의 책 읽잖아요. 그 두꺼운 거, 이렇게 갈색 표지, 그 아저씨가 웃고 있는 그 책을 읽을 텐데, 그 G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죠. 뭐 손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알짜배기 자회사들 다 팔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원한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언제나 하고 그 사업을 하면 사실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군데로 이제 나가는 게 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RA가 아니라 PL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네스트 컴퍼니는 한국 분이 만드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시카 알바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 분이 만들었어요. 제시카 알바 동업을 한 것뿐이에요. 그 같은 한국 분이 또 만든 회사가 슈데즐이라고, 이건 아직 아마존에서는 프레젠스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나중에 곧 오겠죠. 이거 만든 분이랑 요거 만든 분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무슨 서울 태생이신 분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아마 뭐 이민 가셨겠죠. 한국 사람이고, 이 어네스트 컴퍼니는 제시카 알바랑 동업하고 슈데즐은 그 킴 카다시안이랑 동업하고. 근데 나는 제시카 알바랑 동업도 못하고 킴 카다시안이랑 동업도 못하는데 넌 뭔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킴 카다시안이랑 제시카 알바는 사실은 그 두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한국 분이 대단한 분인데 비즈니스적으로 뭐 이렇게 아마 창업을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두 사람을 왜 동업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시카 알바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디언스,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디언스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팬도 많고, 그죠? 근데 이 오디언스를, 그렇게 많은 오디언스를 시작하면 당연히 나도 어네스트 컴퍼니 만들 수 있고 슈데즐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유튜브, 그죠? 여러 군데서 나만의 오디언스를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제가 글 썼을 때도 무슨 그 1000명의 팬? 1000명의 그 독점적인 팬만 있으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도 옛날에 쓴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오디언스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능력을 그 두 유명인이 갖고 있는 오디언스와 합치면서 그렇게 크게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건데, 그런 오디언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동업을 못한다면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팬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수백만 명의 팬을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근데 1000명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오디언스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L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 분석을 해서 어디 실제로 그 좀 사람들이 잘 진입하지 않은 키워드, 혹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는지 보고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본 다음에 이 키워드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알리바바에 가서 사와가지고 억지로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이 브랜드 퍼스트 전략에서는 이 오디언스에서 시작을 해서, 뭐 그게 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한 팔로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오디언스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 니즈가 뭐냐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런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다,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걸 원하냐, 사람들이 B라고 하면 오케이, 내가 B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래?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좀 더 나은 B 다시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놓는, 이런 식의 브랜드 퍼스트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름만 브랜드 퍼스트 전략이지, 그냥 사람들한테 니네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사람들이 나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예전에 PL 할 때도 비스무리한 걸 했었어요. 막 이렇게 그 내가 PL 하고 싶은 상품을 아마존에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고, 그 리뷰에서 뭐 좀 이렇게 3스타 미만의 리뷰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했으면 어떤 걸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을지를 읽어내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이 전략은 필수적으로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의 피해를 하던, 아니면 그 단순하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던 또 그게 뭐 한국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되건 뭐가 되건 아마 이 전략이 앞으로는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런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PL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PL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지 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이제 글이나 영상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래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을 좀 수렴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엮어보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